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로렌스 알마 타데마의 작품들이 바로 배너, 클레오파트라, 글래디에이터와 같은 영화 감독과 미술 감독들이 과거의 그리스나 로마나 이집트를 재현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서재입니다. 오랜만이죠? 여러분, 이 책 아시나요? 하루 한 장 인생 그림. 오프라인 서점에서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600페이지가 넘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이 너무 무거워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미술 벽돌 책이다, 1.5kg야 하면서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구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책이 3쇄를 찍었습니다. 3,000권씩 3번 찍었으니까 거의 10,000권 정도가 시중에 배포가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에 어떠한 미술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저는 그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유튜브에도 좀 짧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총 59명의 화가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작품 수는 그보다 훨씬 많고요. 저는 이 책에서 인생 화가 그리고 인생 그림 이렇게 나눴는데요. 어떠한 화가는 살면서 꾸준히 그 화가의 삶이 궁금해지고 작품을 볼수록 내가 다르게 느낀다. 그래서 저는 인생 화가라고 이름을 지었고, 인생 그림은 그 화가보다는 오히려 그 화가가 그렸던 한 장면, 그 이미지가 내 삶에 참 큰 사유를 줬다 이랬을 때 제가 인생 그림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할 화가는 로렌스 알마 타데마입니다. 관찰하기 좋은 지점이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상당히 오랫동안 좋아해서 컴퓨터 배경화면에도 해놓고 좀 자주자주 꺼내봤던 것 같아요. 로렌스 타데마는 1836년생이고 19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태생이지만 영국과 유럽에서 고전주의 화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데 이 영화 아시나요? 배너, 클레오파트라, 글래디에이터. 저는 가끔 이런 과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시대를 잘 재현했지? 이런 궁금증을 항상 가졌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로렌스 알마 타데마의 작품들이 바로 배너, 클레오파트라, 글래디에이터와 같은 영화 감독과 미술 감독들이 과거의 그리스나 로마나 이집트를 재현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 영화들은 알마 타데마의 그림 덕분에 시대적 배경이 더욱 정확하게 재현될 수 있었고, 미술 감독들 역시 타데마의 그림을 중심으로 영화의 배경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알마 타데마의 작품은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창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백과사전처럼 여겨지며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이 꼼꼼하고 정밀한 고증이라는 장점이 있었기에 얻은 평가였습니다. 이 로렌스 알마 타데마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지만 아까 말했듯이 유럽, 즉 영국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는 고전주의 화가로서 값이 가장 비쌌다고 해요. 하지만 이 로렌스 알마 타데마의 작품들이 전부 그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꾸준히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유물들을 답사를 했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물을 직접 보러 여행을 떠나기도 하면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고증을 했는데요. 건축뿐 아니라 과거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의 의복이나 문화나 행사까지 그림에 담습니다. 그는 고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섭렵했고, 유물, 사진, 책, 사파 등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답습하고 복제하듯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회화가 높은 수준의 고고학적 진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이 로렌스 알마 타데마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의복인데요. 실제로 한국에도 로렌스 알마 타데마의 고대 복식을 가지고 의상학 논문이 쓰여질 정도로 로렌스 알마 타데마의 그림은 고대 복식도 의의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한 장의 옷감을 바느질 없이 느슨하게 핀으로 연결시켜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들어 옷으로 발전시켰는데요. 타데마의 작품 속 인물들이 입은 옷을 보면 그대로 묘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타데마의 그림을 상당히 좋아했지만 당시 비평가들의 의견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실제 로렌스 알마 타데마가 활동하던 시기는 1800년대 후반입니다. 그 시기는 이미 인상파, 신인상파, 나아가서는 1900년대 초반에는 앙리 마티스를 필두로 하는 야수파까지 등장을 하죠. 당시 비평가들은 로렌스 알마 타데마를 한물간 화가, 고전주의를 쫓다가 혁신을 이룩하지 못한 화가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렌스 알마 타데마의 작품은 점점 평가들에게 비판을 받으면서 인기도 감소하는데요. 후배 화가였던 존 클리어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타데마의 예술가 마티스, 고갱, 피카소의 예술을 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타데마는 한때는 최고의 고전주의 화가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부한 화가로 전락하며 말년을 보낸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알마 타데마에 대한 평가는 또 달라집니다. 그는 고고학 연구를 통해 잊혀진 과거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했던 화가로 다시 인정을 받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영화 감독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고전 건축과 문화에 대한 탐구 정신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대 우연히 미술관에서 로렌스 알마 타데마의 작품을 보고 빠져들었고, 그의 작품 속에 많은 여성들이 치열하게 사는 저와는 다르게 상당히 높은 곳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여유 있게 내려다보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여유가 없어도 이 여인들처럼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처럼 그런 시각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흠모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미술사 공부를 하다 보니 왜 이 작가는 시대적으로 평가를 못 받았지? 이유가 뭘까? 이러면서 탐구를 하게 되었고, 더 공부를 하다 보니 비록 당대에는 인기가 많았다가 인기가 감소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타데마 특유의 집요하고 꼼꼼한 고증정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시대의 영화들을 실제처럼 감상할 수 있겠구나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한 화가를 꾸준한 온도로 좋아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살아가면서 좀 잊혀지기도 했다가 다시 또 제 삶에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의 마지막에 로렌스 알마 타데마의 그림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타데마의 그림은 나에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거시적인 시선을 갖는 창의성을 주었지만, 그의 삶은 공간으로 비교하면 오히려 낮고 좁고 세밀하게 탐구하는 미시적인 것들이 완성해 나갔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사유의 힘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발산적 사고와 면밀한 수렴적 사고의 균형을 아는 자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습관은 우선 다양한 각도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다. 저에게 로렌스 알마 타데마는 인생 화가이자 인생 그림인데요. 여러분은 로렌스 알마 타데마의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